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아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침 설날도 지나고 해서 오늘은 이제 일단 좀 설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2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음력 이제 1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이 설날을 외국에서는 보통 Chinese New Year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건 아마도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명절이 이 설날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민족이 이제 뭐 우리 한민족을 빼면 이 중화민족 이렇게 두 민족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는 동남아 쪽에 이제 여러 나라들도 그 설날 즉 이제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국경일 뭐 휴일로 정해놓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설날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그 나라의 뭐 어떤 중국계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뭐 토착민족이나 뭐 이슬람 계통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겐 공휴일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설날을 이제 지내긴 하지만 이제 양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걸 가졌다가 뭐 꼭 루너 뭐 뉴이어라고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뭐 차이니스 뉴이어가 됐던 루너 뉴이어가 됐던 어차피 뭐 우리나라 말처럼 설날 뭐 이렇게 하지는 아니니까 말이죠. 원래 설날이라는 말에서 이 설이라는 의미는 이제 한 살, 두 살 할 때 거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살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살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족인 그 우랄 알타이어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걸 이제 풀이하면 뭐 해가 바뀐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새로운 태양이 솟는다라는 뜻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새해가 밝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차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를 드리게 되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대로 세배 드리는 법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 일단 세배는 차례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그때 드리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배가 끝나고 나서 덕담 좀 나누고 그런 후에 이제 차례를 지냈던 음식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그 일단 이제 세배를 받는 어른은 북쪽에 이제 앉게 되고 여기서 웬만하면 이제 북쪽에 앉는다는 거지 뭐 반드시 뭐 북쪽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주로 이제 전통주택에서는 아랫목이 이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남자 어른은 세배 드리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제 오른쪽에 그리고 여자 어른은 왼쪽에 앉는 거 요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세배를 드리는 쪽도 마찬가지여서 남자는 이제 남자 쪽에 여자는 여자 쪽에 서서 세배를 드리는 게 이제 올바른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가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제 세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좀 잘못된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단 부모만 따로 이제 조부모께 먼저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 옆에 어머니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아이들의 세배를 함께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배를 드리는 방법도 또 나름대로 중요한데 사실 이건 뭐 절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절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오늘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절할 때 남자는 왼손을 위로 가게 하고 여자는 이제 오른손을 위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포인트라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만약에 손을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이거는 이제 상갓집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게 뭐 대부분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제 어른들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좀 신뢰가 되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요 손 포개는 거 요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나머지들은 좀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뭐 그리 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 다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죠.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그 설날에 가장 신경 쓰는 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세뱃돈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한번 확실히 좀 챙기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 투어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뭐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죠. 친척들 누구누구 뭐 가고 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뭐 또 사실 요즘 그 단가가 많이 올라서 뭐 1,000원짜리 몇 장 넣었다가는 이건 뭐 세뱃돈도 주고 그리고 또 욕도 먹고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뭐 사실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중국에서도 뭐 최근 뉴스에 보면 갈수록 이 세뱃돈이 올라가 가지고 이 사회 문제까지 됐다고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애가 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뭐 땡겼다 이런 기사거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 세뱃돈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있던 그런 고유 풍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 풍습은 이제 설빔 믿고 그리고 이제 덕담 나누고 뭐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해를 맞아서 새 옷을 제대로 돼 입고 그리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그리고 좋은 말 서로 이제 나누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이제 설 풍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인사 온 사람들한테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거 대접해서 같이 먹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뱃돈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중국이 원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원래 이제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새해에 약간의 이제 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런 풍습을 좀 수입을 했고, 이 풍습이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돈 주고받고 대놓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되게 이제 천하게 생각했던 뭐 이렇게 양반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쭉 얘기해봐야 뭐 사실 뭐 먹힐 턱도 없고 뭐 이것도 돈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새는 뭐 거의 뭐 지들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뱃돈의 원조인 이 중국은 사실 이제 그 지폐를 붉은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주죠. 그게 이제 중국어로 이제 홍바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도 나름 좀 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원래 이제 세뱃돈은 원래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뭐 친척들 어른들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계 회사들에서는 이제 종업원들한테 마치 이제 보너스처럼 그 설날에 이렇게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세뱃돈은 사실 이제 세배를 받고 나서 그 답례로 이제 주는 돈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 풍습대로라면 세배 후에 덕담을 그냥 나눠야죠. 그런데 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라고 이제 한마디 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손 내미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불편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요즘의 덕담은 뭐 그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이렇게 거의 뭐 통일된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원래 덕담은 이렇게 이제 미래형이 아니라 그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미 성취된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축하하는 거,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작년에 이제 아이를 낳았으면 뭐 등남했으니까 기쁘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랄까. 그러니까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어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새해 덕담이라고 하면 이제 공시파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뜻으로 보면 이제 돈 많이 벌란 뜻이죠. 뭐 대박 나라 뭐 이런 뜻인데, 원래 이제 중국이 돈 좋아하고 돈 벌고 뭐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돈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걔들한테 이제 세뱃돈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돈 많이 벌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덕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설날쯤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에 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이 공시파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어쨌든 좌우지간 이 세배를 받고 덕담을 나눈 후에
드디어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세뱃돈은 역시 빳빳한 신권으로 주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설날이 되면 그 은행마다 신권을 이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근데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뱃돈을 주는 나라라면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봐야 중국하고 우린가? 어찌됐든 뭐 아직 어찌됐든 드디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사설을 이렇게 길게 늘여놨던 이유는 오늘의 주제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사설을 좀 했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바로 이 지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떤 경제 기반에서의 어떤 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돈의 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요번에는 그 지폐 그 자체, 즉 이 지폐를 이루고 있는 이 종이, 그리고 그 종이에 그려진 어떤 인물, 이런 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폐에 그려진 이 인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의 설립에 기여를 했다거나 어떤 국가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쳤다거나 뭐 그런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많죠. 한번 이제 국가별로 살짝 살펴보면 일단 뭐 당연히 가장 유명한 이제 미국 달러부터 한번 보죠. 미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이제 지폐의 인물로는 이 독립을 주도했거나 혹은 이제 독립 후에 국가를 많이 이제 발전시킨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주로 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뭐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뭐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대통령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지폐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뭐 나름 이제 미국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뭐 나름대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을 때의 왕이었던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모든 지폐의 앞면을 장식하고 있죠. 대신 이 뒷면에는 뭐 다양하게 뭐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뭐 찰스 다윈, 뭐 애덤 스미스 등등 뭐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런 인물들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영국은 앞면과 뒷면이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는 지폐이기도 하죠.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이제 중국의 원래 명칭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중공 이렇게라고도 불렀는데, 아무튼 이 중국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켜서 중국을 건립한, 그러니까 중국을 나름대로 어떤 보면 통일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중국 공산당의 초대 주석이 바로 이제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위안화에 보면 모든 그 지폐 앞면에는 이제 이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안화의 뒷면에는 그 유명한 이제 중국의 관광지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뭐 서호라든가 뭐 태산, 뭐 장강사면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무협지에도 좀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곳들의 이제 풍경들이 그려져 있죠. 사실 이제 위안화가 이 마오쩌둥의 초상화로 통일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나름대로 최근의 일입니다.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 걸맞게 사실은 이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중국은 그 전까지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폐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99년에 지금의 현재의 그 위안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된 위안화는 이제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모든 액면가에 단 한 명의 인물,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의 초상화만이 그려져 있죠. 워낙 다양한 민족이 이제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건 뭐 사실 그런 인물이 쉽지 않겠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처럼 그 모든 액면의 지폐에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모든 액면가에는 이제 유소빈 이샥이라는 이제 싱가포르 초대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하면은 이제 미스터 리관유를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사실 이제 총리고 대통령은 뭐 별로 힘은 없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은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또 싱가포르죠. 그리고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이제 바트와에는 현재 국왕, 이 이제 푸미폰 아두나떼, 이름 어렵죠. 그 양반의 이제 초상이 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제 모든 지폐에 그 베트남의 국부,
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호지민의 이제 초상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초대 국왕을 지냈던 이제 투앙쿠 압둘 라만의 초상이 모든 지폐에 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동남아 역시 이제 여러 민족이 또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워낙 역사가 좀 이렇게 근대 역사가 좀 워낙 좀 짧다 보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마 서양과는 조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특징이라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조금 틀린데, 필리핀 페소화는 이제 액면가마다 다른 인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무려 이제 세 명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 가장 큰 액면가인 1000페소짜리에는 세 명이 한 지폐에 이제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와는 되게 구분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태국 지폐 말씀드리면서 이제 태국의 바트화에는 이제 현재 국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는 이 지폐를 좀 훼손하면 이게 뭐 국왕 모독죄까지 또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죠. 이게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일본을 하나 제가 이제 빠뜨렸군요. 일본 하면은 이제 어떤 인물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보통 공통적인 그 지폐에서 쓰는 그 나라의 어떤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 나라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이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한테 이제 엄청 깨지고 나서 살아남은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제 현대 쓰고 있는 이 지폐들이라는 게 뭐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대부분 이제 고 시절 2차 대전 후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통용이 됐던 게 이제 지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폐를 만들 때 누구를 그렸을까? 얘들도 이제 고민이 되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2차 대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뭐 미국은 좀 틀린 경우지만 뭐 독립을 하면서 공헌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이게 근데 나라가 깨진 거죠. 2차 대전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내세울 만한 사람을 꼽으려고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폐에 그렇게 그려진 인물들을 보면 아주 좀 우리한테는 꽤 생소한 그런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낮은 금액부터 한번 보면 뭐 노구치 히데요, 히구치 이지요, 후구자와 유키치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 누구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이름이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뭐 과학자, 소설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뭐 한 나라의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치고는 조금 좀 다른 나라랑 틀린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일본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인물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민폐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일본에서야 뭐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물이겠죠. 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철천지 왼수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이제 두루두루 미움을 받는 나름대로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장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는 뭐 엄청난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왼수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요즘 같은 이제 국제화 시대에는 이런 인물들을 괜히 지폐에 넣었다가 이게 되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도 통용되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5만 원권, 뭐 10만 원권 이런 지폐의 인물들을 막 선정하려고 할 때 광개토대왕이 이제 거론이 되었다가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후보에서 탈락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특이한 상황에 또 일본을 살짝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나라의 지폐에서는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인물들 또는 지도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대부분 그려져 있죠. 자, 이제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총 4종류의 지폐가 있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 이렇게 되어 있죠. 1,000원짜리부터 보면 순서대로 이황, 이이, 뭐 세종대왕, 신사임당 뭐 이렇게 이제 4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 이제 500원짜리가 있었는데 지폐가 거기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와 있죠.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 꿋꿋하게 이제 남아 계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500원짜리에 한때 등장을 하셨던 인물이 또 이순신 장군이시죠. 자, 우리나라의 그 지폐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나라 지폐와는 조금 좀 다른 그런 또 혹은 또 나름 또 재미있는 그런 사실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다른 어떤 나라의 지폐 인물들보다 형님 내지는 이제 누님들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율곡 이이 선생만 하더라도 1536년생이고 당연히 이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이 세종대왕께서는 무려 14세기 때의 인물이죠. 다른 나라 지폐 인물들을 보면 대중 나이가 좀 된다 싶은 사람이 이제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 정도인데 이 양반도 170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폐 인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한 200년은 앞선 뭐 그런 양반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지폐 인물들의 얼굴은 모두가 이제 뭐 살아생전이었던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 뭐 그래서 상상으로만 그려낸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상상화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 지폐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실제 뭐 당연히 살아생전의 어떤 모습을 그렸거나 나름대로 뭐 사진을 통해 남겨진 그런 얼굴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인물들은 모두 이씨성을 갖고 있거나 이씨와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이황, 이희 당연히 뭐 이씨고 신사임당 역시 이제 이희의 어머니였으니까 그 이씨 집안의 이제 며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본명도 당연히 이제 이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씨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성이 이제 김씨인데 이렇게 뭐 다 이씨만 뽑혔는지 이것도 뭐 나름 우연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명 모두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세종대왕을 빼면 모두 이제 선조시대 때의 인물들이죠. 특히 이제 직간접적으로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은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랬기 때문에 선정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우연치고는 좀 재밌는 우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폐 인물들은 모두 성균관대와 뭐 관계가 있다. 이게 왜냐? 사실 이제 둘은 성균관의 이제 졸업생이었고 한 명은 이제 성균관의 이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성균관 졸업생의 학부모. 뭐 대충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사실 이 네 명의 인물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이제 학자 출신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 상당히 이제 편향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죠. 뭐 그런 이유들로 좀 까인 분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금 이제 틀린 케이스고 뭐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뭐 지폐의 인물들이 선정되기에 뭐 부족하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는 뭐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 정말 모두 다 뛰어난 분들이라는 것이야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세종대왕이야 뭐 워낙 유명하시고 그리고 뭐 한글을 창제했다거나 뭐 그거 말고도 어떤 뭐 현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북한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그 한국의 어떤 국경선을 나름대로 세팅하신 분이기도 하죠. 뭐 당연히 지폐에 오르실 만한 그런 이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황 선생님 하시면 이제 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외국에서 더 먹어주는 나름대로 성리학의 대가시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의 그 주자를 중심으로 굴러가던 그 성리학을 또 어떤 독자적인 사상의 틀을 세워서 한국적인 어떤 성리학을 구축하신 분이 바로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시죠. 그리고 뭐 율곡 이 양반 하면 뭐 10만 양병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손에 꼽히는 천재가 바로 이제 이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천재라도 사실 뭐 이율곡 선생 앞에서는 좀 견주기가 조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이 유명한 천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임당 이분도 또 뭐 나름 유명한 분이죠. 이율곡의 어머니로서 뭐 좌지간 뭐 그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의 그 지폐의 주인공이시죠. 자. 신사임당 집회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잠시 이게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위패, 다시 말하면 이제 위조 지폐가 없기로
나름 또 유명합니다. 이게 뭐 미국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유로화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지폐의 절반이 위조 지폐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위조 지폐가 그렇게 이제 많이 발견되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조 지폐가 없느냐? 이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조폐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런가?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 오랫동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는 고객권 지폐가 이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10만 원짜리 그 자기압 수표가 뭐 거의 뭐 지폐처럼 사용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수표의 경우에는 뭐 뒤에 이서도 해야 되고 뭐 또 은행 가서 이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는 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제 단순히 이제 유통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액의 지폐가 그냥 10,000원짜리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이제 훨씬 작은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그 고액권의 지폐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의 경우에도 이 1000페소 지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5,000원 정도 되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그 3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100링기짜리 이제 지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돈이 한 2만 5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10만 동짜리 이제 지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달러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10만 원권, 10만 원 좀 넘는 그런 이제 100달러 지폐가 있고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만 원에 달하는 500유로짜리가 또 지폐가 있죠.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뭐 위조를 해도 뭐 더하기 빼기해서 뭐 좀 할 맛이 나지.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위조 방지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제 그 가짜 돈 만들기가 단가도 많이 들고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탈락 이제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 뭐 인건비도 안 빠지는 뭐 이제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위조 지폐가 그동안 좀 적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사임당의 집회 덕분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5만 원권이 이제 생기면서 위조 지폐의 이제 발생이 나름대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어떤 이런 위패가 적어서 이제 위패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지 나름 어떤 위패를 감별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을 틈타서 이 달러나 유로화 지폐가 우리나라로 이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 고액의 달러나 유로화의 위조 지폐를 가져다가 5만 원권으로 이제 환전을 해서 가져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받게 되면 무게랑 부피가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처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5만 원권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건 뭐 사실 이제 우리도 되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위조 지폐는 거의 이제 모든 나라에서 엄격하게 중범죄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즉 지폐,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라는 게 한 국가의 어떤 경제를 지탱하는 어떤 가장 기반이 되는 신뢰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어찌 보면 이제 붕괴를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게 되고 바로 또 국가의 어떤 그 붕괴 뭐 이런 것까지도 그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통화 위조죄를 범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조문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좀 들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다른 법조항을 보면 뭐 10년 이하, 뭐 5년 이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이제 범죄의 경우에는 이 판사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형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최대한 내가 막 뭐 때리고 싶어도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통화 위조죄는 이제 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이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을 줄일 수가 없도록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제 박아놓은 것이 이 법조문이 좀 특이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 실제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형까지 구형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만들기만 해도 뭐 최소 2년은 그냥 빵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혹시 호기심에 이제 장난삼아 뭐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막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오바를 한 거고, 뭐 어찌됐든 뭐 물론 이게 딱 보기에도 이게 뭐 가짜 돈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판별이 되면 이거는 이제 통화 위조죄에 이제 해당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기에도 이게 가짜 돈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티가 나고 뭐 이런 장난감돈 같은 거를 하면 이거는 이제 통화 위조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기죄에서는 다행히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얘기가 살짝 샜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보다는 좀 더 어떤 글로벌한 시대에 이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이제 여행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비즈니스도 이제 외국인들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지폐를 이제 보면서 야, 뭐 너네 나라 돈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아까 이제 저처럼 뭐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유명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긴 조금 좀 쪽팔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오늘은 이제 제끼고 다음 앞으로 이제 한 4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집회에 등장하시는 이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집회 속의 인물들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뭐 여행을 하다가 만난 뭐 외국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할 거리들을 하나 정도 이렇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